안녕하세요. BI의 복잡함을 AI로 해결하다로 이번 릴레이 웨비나 4탄의 발표를 받게 된 비젠트로 솔루션 개발센터의 이석현입니다. AI로 어떻게 BI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인 제니틱스를 통한 방안들을 설명드리고 데모와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선정하여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BI의 복잡함을 AI로 해결하다, 제니틱스로 누구나 쉽게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진행 순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젠트로의 기업 소개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니틱스의 솔루션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선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니틱스의 실제 사용법 영상을 보면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젠트로라는 기업의 소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젠트로는 2011년 삼성 SDS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IT 솔루션 기업으로서 현재 17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지사를 운영하며 2,000개 이상의 고객사와 200개 이상의 글로벌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RP, MES, BI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젠트로의 강점은 검증된 IT 솔루션과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을 지원해 왔으며 평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들이 각 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국내외 유지보수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젠트로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도입하여서 ERP, MES, BI, 그리고 그룹웨어 HR 관리 시스템 등 전사적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과 AI 기반 분석, 그리고 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젠트로가 지원하고 있는 산업군인데요. 현재 자동차, 전자, 반도체, 그리고 기계,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소, 중견 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비젠트로의 신규 솔루션인 제니틱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인류가 생성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연간 성장률은 약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넷플릭스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물류 전략을 개발해서 고객이 구매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상품을 고객 근처의 물류 창고로 이동시켜 배송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기업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기업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님께 보고드릴 영업 데이터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막막하다라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사에 데이터는 많은데 이걸 이제 분석할 직원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I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 중에서도 타 BI 솔루션이 이제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이제 사용하기 어렵다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사용하기 힘들어서 간단한 질문만으로 데이터 자료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이제 고충을 토로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니틱스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데이터 문제를 제니틱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틱스의 어원은 비젠트로의 젠과 AI를 결합한 제니라는 이제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뜻하는 애널리틱스의 틱스를 조합한 이름입니다. 제네틱스는 중소, 중견 기업도 데이터 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강 분석 및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시킨 SaaS형 셀프 BI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셀프 BI 솔루션이랑 사용자가 데이터를 스스로 조작을 해가면서 데이터의 숨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현재 중소, 중견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과 제니틱스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나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서 체계적인 경영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7%가 데이터 분석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와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데이터 분석 인재 격차라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니틱스는 이에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한 몇 개의 클릭만으로 분석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시각화 및 예측까지 제공해서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현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해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엄청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수요도 시시각각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빠른 전략, 전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변화하는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의 취향 변화를 즉각 반영한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제 비디오 대여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옛날 방식을 이제 고수했던 데이터 분석 기반 전략이 아니라 그런 이제 옛날 방식을 고수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는 결국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패배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민첩성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니틱스는 시장 변동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AI 기반 분석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환경을 AI를 통해서 분석으로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한 경쟁 우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5에서 6%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젠트로의 제니틱스는 모든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모토로 기업 내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분석하여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니틱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화입니다. 차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과 그리고 차트를 더 깊게 그리고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드릴다운 기능 그리고 빅데이터의 시각화 기능 등이 제니틱스의 시각화 기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데이터에서 중요 변수를 도출하거나 이익 최대화 모델링 그리고 시계열 예측 등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기능을 내재하였고 그리고 공유 및 권한 기능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그룹이나 개인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유할 때 권한을 따로 줘서 어떤 보안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능입니다. 자연어 해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그 텍스트 입력을 그대로 내부적으로 해석을 해서 벡터DB라든가 프로젝트 자동 생성 등의 기술을 통해 차트나 그리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제네틱스의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시계열 예측, 그리고 최저값 추천, AI 레포트 기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뒤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네틱스 솔루션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설정과 사용법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네틱스는 기본 설정과 사용법을 익히는데 약 평균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분석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비젠트레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기 온보딩과 온보딩 교육과 전담 지원팀의 빠른 대응을 통해서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네틱스는 어떤 데이터 소스와 연동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네틱스는 ERP, CRM, IoT 데이터, 그리고 CSV 파일 등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원활하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비젠트로의 대표 솔루션인 UniRP, 그리고 UniMES와 높은 호환성을 제공을 하여서 기존 시스템과도 문제없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AI 기능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네틱스 AI 기능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이제 질문을 입력하면 이를 해석해서 자동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 페이지 분량의 차트와 요약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도 쉽게 시각화할 수 있으며 빠르게 핵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만든 BI 화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네틱스에서는 내가 만든 BI 화면을 다른 사용자와 쉽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할 때는 권한 설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룹 단위, 영업팀이라든가 개발팀 이런 식으로 BI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어서 팀 단위 협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유지 보수나 업데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네틱스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유지 보수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패치와 기능 개선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별도의 설치나 수동 업데이트 없이 항상 최신 버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PC 버전은 있는데 모바일 버전으로도 제공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네틱스는 PC 버전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없이 반응형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틱스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틱스는 2025년 유망 AI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비젠트로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11월과 12월에 비젠트로는 국내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서 제네틱스를 직접 소개할 기회가 있었고요. 참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네틱스의 우수성이 재차 입증이 되었고 새로운 고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젠트로는 제네틱스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솔루션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I의 복잡함을 AI로 해결하다 라는 주제로 제네틱스 솔루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네틱스 솔루션의 기능을 담은 소개 영상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제네틱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용 방법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니틱스 데모 영상을 통해서 사용 방법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니틱스의 전체 메뉴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니틱스 화면 좌측을 보시면 홈과 데이터, 프로젝트,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홈 메뉴에서는 자주 여는 작업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작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화라든가 프로젝트, 결과 등의 리스트들을 이쪽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뉴에서는 분석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CSV 업로드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 연결을 위해서 쿼리문을 이쪽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틱스에서 분석한 결과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을 프로젝트 메뉴에서 관리하거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에서는 각자의 사용자가 사용한 디스크라든가 그리고 AI 질문을 했던 토큰 사용량 등을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룹 관리에서는 공유할 내용에 대해서 팀을 조직하고 그 팀의 사용자들을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개발센터, 기타 그룹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니틱스는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지 않고 데이터 프로젝트 설정 메뉴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동 프로젝트 생성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만약에 지역과 판매점에 따른 데이터가 있을 때 지역별로 그리고 판매점별로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면서 판매량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좀 전에 프로젝트란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동 프로젝트 생성 기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는 먼저 화면에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수동 프로젝트 생성하기 기능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저렇게 차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제니틱스에서는 아무런 설정 없이 차트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선 화면에 차트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각 기존 BI 솔루션들이 X축, Y축, 그리고 Z축과 같은 설정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차트 종류라든가 라벨이라든가 이런 설정을 통해서 차트를 생성했던 데 반해서 제니틱스의 차트는 우선 차트를 그리고 그 차트의 X축과 Y축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용자가 직접 보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업체별로 그려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마존, 그리고 풋로커라든가 월마트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X축을 판매량 업체명으로 설정을 하고 Y축은 총 판매 금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주고 나서 업체별로 나온 그 판매량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드릴다운 기능을 통해서 추가 차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좌측 아래에 보면 제품 구분별 총 판매액이라는 차트가 생성이 되었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시도별 총 판매액이 차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품 구분별로도 이제 제품 판매량을 보고 싶고, 그 시도별 경상남도나 대전광역시나 이쪽에서는 얼마나 판매량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드릴다운해서 보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다운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제품 구분별로 판매량이 있었는데 판매 단위수 별로 한 번 더 드릴다운 했고요. 오른쪽 하단 차트에서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시도별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드릴다운해서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하위단 차트가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최상단의 차트는 업체명별로 되어 있는데, 저 업체를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하단의 차트들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기능이 수동 프로젝트 생성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 프로젝트 생성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동 프로젝트 생성 기능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의 방 개수, 그리고 화장실 개수, 그 집의 연식, 그리고 집 가격 등의 부동산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집의 판매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이기 때문에 집을 비싸게 팔고 싶을 것이고 이럴 때 가격이라는 항목을 관심 항목으로 설정을 하면 그 자동으로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찾아서 관계를 분석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자동 프로젝트 생성 기능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에 갖다 놓고요. 여기서 관심 있는 데이터인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제네틱스에서는 이 관심 있는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키 인디케이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자동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라던가 그리고 모델 생성, 그리고 통계치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네틱스에서는 트리 모델, 그리고 KNN,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3개의 모델을 생성해서 앙상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고요. 그럼 자동 분석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데이터에 대한 통계치를 자연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총 행과 열수, 그리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 그리고 가격의 통계치, 총합이라든가 평균 가격, 그리고 최대 최소 값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어떤 분포가 되어 있는지 좌측에 히스토그램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80만 달러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차트인데요.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중요도, 건축 디자인 레벨, 면적, 그리고 욕실 개수, 주택 연식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도 또 텍스트로 출력을 해줌으로써 차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내용을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4개를 찾았는데 이 가격과 그 변수들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차트와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차트를 보면 가격과 건축 디자인 레벨, 얼마나 이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차트인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건축 디자인 레벨이 0.67, 그러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레벨 1 올라가면 가격이 0.67 정도 상승한다고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상위 25% 구간의 건축 디자인 레벨은 약 평균 8.85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레벨을 올려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하위 25%는 평균 6.8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면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차트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시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 시계열 차트로 이렇게 날짜별, 그러니까 연도별, 월별, 그리고 주별, 일별로 추가로 차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바꾸면 데이터가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값 예측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만약에 집을 구매해야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의 평수라던가 리모델링 여부, 전망, 이 3개는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근데 그 외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 개수라던가 주택 연식, 디자인 등은 좀 조절해가면서 최대한 낮은 가격의 집을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 최저값을 모델을 통해서 추천받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예측할 그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나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싶다. 방 개수 지금 추천 값으로 세팅했죠. 그리고 주택 연식 그걸 또 세팅을 했고 건축 디자인 레벨을 추천 값으로 세팅을 해서 예측 버튼을 누릅니다. 이러면 아까 생성된 앙상블 모델에 의해서 예측 값이 생성이 되는데요. 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을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하단에 버텀 5를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가 추천받았던 항목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 레벨은 4.6이고요. 그리고 방 개수는 3개고 주택 연식은 57년식 57년 됐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29만 달러의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연식이 57년이라는 건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57년을 그래서 나는 57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10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10년으로 세팅하고 다시 예측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건축 디자인 레벨은 4.6, 방 개수는 1개, 주택 연식은 10년. 이렇게 해서 예측된 집의 가격은 32만 달러. 아까보다는 올라갔지만 좀 더 이제 주택 연식이 이제 고정된 값을 가짐으로써 좀 더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예측 기능입니다. 시계열 예측 기능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를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중에서는 시간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계열 예측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종류에 따라서 월별 판매 금액의 추이를 예측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화면의 데이터는 월별 신발 종류에 따른 총 판매액 데이터입니다. 총 2년치 데이터인데요. 전체 데이터의 모양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 초반 1년 정도는 데이터가 들쑥날쑥 약간의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10월부터 총 판매액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과거 데이터를 전체 선택을 해주고 시계열 예측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급격히 하강한 추세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점점점 상승하는 추세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1년치는 너무 좀 나한테 의미가 없다. 난 최근 1년치만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화면에서와 같이 최근 1년치 데이터만 선택해서 시계열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열 예측을 한번 1년치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거처럼 확 떨어진 추세는 보이지 않고 점점점 화면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레포트 기능입니다. AI 레포트 기능은 막상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어떤 빈 화면을 보면 어떤 데이터를 그려야 될지 아니면 차트를 그려야 될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막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연어로 질문을 해서 차트들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기본 초안을 AI 레포트 기능으로 일단 그리고 나서 점점 차근차근 차트들을 추가해 나갈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AI 레포트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자연어로 차트 보고서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가격별로, 업체별로, 그리고 총 판매액의 보고서를 그려주세요. 보고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 보고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 항목, 개별 가격, 업체, 총 판매액 이 항목으로 차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 가격으로 차트가 그려졌고, 총 판매액, 그리고 업체, 그리고 업체별 개별 가격,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통계치도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청구일별로 영업이익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청구일은 날짜 데이터죠. 날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계열 차트도 뭔가 생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영업이익 차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총 판매액은 또 나왔고, 청구일별 영업이익 오른쪽 상단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청구일별 총판매액 데이터가 나왔고, 영업이익별 총판매액 차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차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분석했던 시계열 예측 기능을 여기서도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화면에 생성된 그 청구일별 총판매액에 대해서 향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예측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그리고 업체에 대한 영업이익의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도별 업체 이런 항목들이 차트가 이제 그려져야 되겠죠. 네, 차트가 많이 그려졌는데요. 그 화면 상단에 보시면 시도별 그리고 업체 영업이익을 먼저 그려지고 있고, 업체별 시도 그리고 영업이익별 시도, 영업이익별 업체, 업체별 시도가 이제 각 종류의 차트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AI 에이전트 기능은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질의와 설명을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사분이 회사의 남녀 직원 비율을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어디서 데이터를 찾아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어로 최근 5년간의 남녀 직원 데이터를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결과는 차트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보고서에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AI 레포트 기능과의 이제 차이점이라면 AI 레포트 기능은 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AI 에이전트 기능은 기업 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질의하고 분석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4년 고객별 공급 단가를 조회해 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0번행을 보면 이상한 결과가 있죠. 아스타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거래처는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그쪽 라인이 또 사라지고, 오른쪽에 총 금액을 보시면 보통 이제 총 금액을 이제 비율로 보고 싶을 경우가 많은데요. 총 금액의 비율로 이제 새로 컬럼을 계산해서 컬럼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비율로 이제 새로운 컬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5개년의 재직자의 수를 성별로 나누어 조회해 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녀별 그리고 연도별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데이터를 차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데이터를 바차트로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바차트로 남녀별로 그려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바차트는 마음에 안 든다, 라인 차트로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간단하게 라인 차트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차트로 변경된 남녀 그리고 재직자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젠트로의 제니틱스에 대한 기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